모든 대장 용종이 대장암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대장 용종 중 선종이나 거치상 용종이 대장암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대장암과 또 대장용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대장용종을 그대로 냅두면 100% 암이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아니면 과장된 표현인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은 이제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대장 용종이 대장암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대장 용종 중 선종이나 거치상 용종이 대장암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선종은 처음에는 저도 이연성 선종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도 이연성 선종으로 자라게 되고 그 이후에 대장암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율은 대체로 한 5에서 1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크기가 작은 저도 선종은 바로 암으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검진만 잘하고 제거만 잘하면 대장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절대적인 것은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선택적으로 이제 암으로 변하게 되는데 정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요즘은 크기가 굉장히 작은 5mm 정도 되는 작은 용종도 암의 시계가 이미 돌고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작은 용종도 암으로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대장 용종은 이제 크게 분류를 하자면 선종, 거치상 용종, 과형성 용종, 그리고 염증성 용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암 시계가 돈다는 말은 선종이나 거치상 용종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선종이나 거치상 용종이 크기가 자라면서 대장암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보통 한 0.5cm 이하의 용종이 1cm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데 보통 한 2에서 3년 정도 걸리고요. 1cm 이상의 용종이 대장암으로 진행하는데 2에서 5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것도 좀 선택적인 용종들만 암으로 변하게 되고요. 시간적 차이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또 이제 대장 내시경들 이제 많이 받게 되는데 네. 분명히 내가 1, 2년 전에는 이 내시경을 받았을 때 깨끗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암이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간격암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기검진을 받았는데도 암이 생기는 이유는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대장 내시경에서 깨끗하다고 했는데 1, 2년 지난 후에 대장암이 생겼다라는 사례는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를 이제 간격암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 중에서는 첫 번째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내시경 하면 이제 대장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텐데 대장은 그 자체로 아주 길이가 길고요. 굴곡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대장을 완벽히 이렇게 관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오른쪽 대장은 그 시야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작은 용종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평평한 용종이나 점막하 중형은 그 표면만 보면 정상처럼 보여서 진단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암의 진행이 굉장히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MS 하이 타입의 대장암은 유전적 돌연 변이로 인하여 그 암이 갑자기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검사자의 숙련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시술자의 어떤 경험이나 기술에 의해서 크게 좌우가 됩니다. 숙련도가 낮은 경우 작은 용종을 놓칠 수 있고 용종 절제가 충분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대장 청소입니다. 대장 정결이 불량하여서 대장 내에 대변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용종을 놓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 대장암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시술자에 대한 숙련도도 좌우하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용종을 사실 떼어냈는데도 재발해가지고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재발한 용종은 혹시 처음 생긴 용종보다 더 위험한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용종 제거 이후에 일반적으로 이제 새로의 용종이 재발하는 확률은 보통 한 30%에서 5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전 대장 내시경에서 다발성 용종이었거나 혹은 고위험 용종인 경우에는 재발률이 50에서 많게는 80%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용종을 떼어냈는데도 재발했다고 실망하거나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재발 용종이 반드시 더 위험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조기 발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부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재발한다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용종인지에 따라서 또 비율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용종이 많으면 암 유전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유전적인 영향이 큰지 또 가족력이 있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유의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용종이 많으면 암 유전자라는 말은 일부 이제 진실을 포함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성 선종성 폴립증 또는 유전성 비폴립성 대장암은 어떤 유전적 변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고요. 오히려 대부분의 대장 용종은 어떤 정확한 유전 질환이 없이 생깁니다. 따라서 용종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암 유전자는 아니지만 일부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절대적인 거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진과 또 조기 발견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지는데요. 근데 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이제 식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붉은 고기나 뭐 가공육 섭취는 좀 줄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식습관이나 운동만으로도 이 용종 발생 위험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용종이 많이 자주 생기는 체질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습관이나 운동으로 고칠 수 있을까? 또는 붉은 고기 정말 끊어야 해?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햄, 소세지, 베이컨과 같은 어떤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를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무조건 다 끊을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번 이내 80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네, 채소나 과일, 전국류와 같이 어떤 섬유소가 많은 음식, 그리고 콩, 두부와 같이 식물성 단백질이 많은 음식, 그 다음에 블루베리, 블랙베리, 마늘 또는 뭐 브로콜리 이렇게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대장 용종의 발생 위험률이 30%나 낮다라는 연구가 있으니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붉은 고기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섭취를 권장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뭐 섬유소가 좀 많은 그런 채소 같은 것들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젊은 계층들도 이 대장암 위험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 30대 연령대에도 체크해야 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어떤 신호나 위험 요인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장암은 50세 이후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2030 세대에서도 그 발생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젊은 층에서 대장암이 발생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 진단이 이제 좀 늦을 수 있고 그 암의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장암에 대한 조기 인식 그리고 예방법에 대한 인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2030 세대가 미리 알아둬야 할 대장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직계가족중 대장암 병력이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서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한 경우 권장 검진 시기보다 한 10년 정도 빨리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어떤 설사 변비가 반복되거나 어떤 배변 습관이 변화하는 증상이 있을 때 내지는 잔변감이 계속 반복이 될 때 혈변 또는 검은색 배변이 있는 경우 그리고 반복적으로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 등의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밖에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 장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면 대장암의 어떤 발병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2030 세대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어떤 대장암의 고위험군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소화기내과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2030 세대가 좀 신호나 위험 요인으로 삼을 만한 부분은요. 일단 가족력이 있다면 좀 미리 좀 조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또 장 건강에 있어서 적신호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빨리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장용종 예방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대장용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단 조절, 운동, 그리고 금연이나 금주와 같은 어떤 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실천법은 아무래도 식습관의 개선이 아닐까 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 고기, 햄, 소세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을 최대한 줄이시고요. 대신에 채소나 과일과 같은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섬유질은 장내 발암 물질의 배출을 도와주고 대장 용종의 발생을 억제합니다. 당장 시작하기 쉬운 것이 식습관 개선이니까 오늘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장 용종의 진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확한 정보와 또 꾸준한 관리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다양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